지금 위에 올라간 선배들이 그 마루탄가 있잖아요, 그치? 그 선배들 데이터를 쫙쫙 긁어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잘 갈 수 있을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 첫 해나 두 번째가 좀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운 좋게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치? 다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오히려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못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중 우리 조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도 자체는 그냥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매우 상처받으니까 제가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지만 끝낼 것 같아요. 자, 조합이랑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순열이라는 걸 했을 때 의미가 뭐였던지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 이 MPR이라고 하는 녀석을 현욱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야. 뭐였어, 현욱아? MPR이? 욕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자, 정확히 말하자고 했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것의 경우의 수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그쵸?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순열 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해 라고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치? 그렇게만 기억해도 너무 땡큐입니다. 자, 근데 조합이라는 건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택만 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 그동안 여기 몇 명 있어요? 총 7명, 8명, 저까지 8명 있죠. 그럼 이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라고 하면 8P3이라고 했고요. 8, 7, 6 곱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자, 근데 이제부터 3명을 뽑고 나서 그대로 멈추겠다는 거야. 나 3명만 뽑을 거야. 봐봐. 원래 우리가 3명을 뽑고 순서대로 나열하면요. 3명을 뽑아요. 그쵸? 이거를 다시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은 3명 뽑으면 거기서 끝난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경우의 수가 더 많을까? 아니면 그냥 뽑는 게 순서가 많을까? 당연히 뽑는 게 순서가 더 적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예를 들 때 회장과 부회장 뽑는 거다라고 했었죠. 중학교 때 개념으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되죠, 이런 게, 그치?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그래서 몇 개? 90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자, 조합은 뭐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냥 청소당번 2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명 중에 청소당번 2명을 뽑겠다라는 건 봐봐. 자, 내가 은채랑 민서를 청소당번으로 뽑는 거랑 민서랑 은채를 청소당번 뽑는 거랑 다르니? 같잖아요. 왜?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순서가 필요 없죠. 우리가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로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순서가 있고 없고의 개념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청소당번 뽑는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10 곱하고 9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누기 2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민서랑 은채 뽑은 거랑 은채랑 민서 뽑은 거랑 똑같으니까 두 개가 하나의 경우의 수로 통합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로 나눴던 거야. 그러면 봐봐. 은채, 민서랑 민서, 은서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2를 나눈 조건은 뭐냐면 민채랑 은서를 누구냐? 민서랑 은채를 얼굴 빨개지네. 자, 민서랑 은채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눈 거야. 이해됐니? 따라오셨나요? 그럼 만약에 3명이라고 해보자. 괜히 이름은 다 빡치네 그냥. 자, ABC로 할게요. 괜찮니? 자, 만약에 ABC라고 하면은 여기 한 명 더 뽑으니까 8명이 되잖아. 그치? 그럼 맞아? 그러면 ABC라고 했을 때 이 ABC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3팩이죠. 맞죠? 그 3팩을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3명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아니라 3팩토리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마 3이 1 곱해서 나눈다라고 했을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자, ABC 그냥 3명 뽑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뽑을 때가 있고 AC, B로 뽑을 때가 있고요. BAC로 뽑을 때가 있고 BCA로 뽑을 때가 있고 CAB가 있고요. CBA 이렇게 총 6개 있잖아요. 그치? 이 3명을 뽑았을 때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통합하겠다는 거야? 한 가지로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뭐야? 그 3명의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그게 조합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은성이 지금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무릎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 앞에 봐야지. 그치? 자, 이해되셨나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조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조합이라고 하는 걸 기호로 갖고 어떻게 쓸 거냐면 NCR이라고 할 거다. 자, 유일하게 하는 영어 단어예요. 이 C는 조합으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컨비네이션 피자 있죠. 우리가 토핑 뿌릴 때 막 뿌리잖아요, 그치? 순서대로 뿌리지 않아요, 막 뿌리죠. 거기서 따온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는 C라고 기호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이버 찾아보지 마요, 모르니까. 자, 몰라. 뭐,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그게 의미가 또 이제 우리 알아야 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하겠다? R개를 선택만 하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가 필요 있다, 없다? 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NPR과 NCR은 조건이 무조건 다른 겁니다. 알겠죠? 뽑아서 나열할 거냐? 나열이란 게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뽑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 자, 이 NC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봐봐. 10C4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1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이 4명에 대한 나열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맞니? 그럼 이렇게 되겠네.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그 R명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뭐로? 나열된 곱으로 표현했던 적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변형하면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n팩 곱하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평생 이렇게 풀 일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한 게 뭐냐면 10C3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10P3 한 다음에 내가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맞냐? 맞니?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냐? 얘를 10팩으로 계산한 다음에 내가 얘를 자 3팩과 7팩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자, 10C3이잖아요. 10팩 맞니? 자, 10팩이 3 하니까 7팩 맞니? 여기는 3팩 맞니?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 책 조금 따라갈게요, 지금은. 자, 제가 첫 번째 썼던 게 조합의 수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주어진 제시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NC 뭐라고 돼 있니? NC N인가요? NC 0이라고 돼 있죠. 자, NC 0은 책에서 지금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 NC 0이 뭐야? 정의대로 가보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뽑는 사건도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했죠.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NCN이 되는 겁니다. NCN. 자, 그럼 봐봐. 우리가 NPN이면은 뭐였어? 이거 N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그치?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였죠. 맞아? 왜? 나열해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10명이 있어. 10명 중에 내가 10명을 뽑겠대.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아니야? 왜냐면 순서를 섞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조합에서 NCN은 반드시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현욱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3번에다가 별표해 줄까요? 4번은 지금 X 칠게요. 저 4번은 잘 안 그려쳐주는 편입니다. 3번. 자, 뭐냐면요. NCR은 NCN-R하고 똑같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호로만 보면, 이게 두개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치?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난 10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10명 중에 내가 여행을 갈 3명을 뽑고 싶어요. 10명 중에 순서가 상관없잖아. 내가 여행 갈 건데 이 순서대로 안 쳐야 돼? 아니잖아. 그냥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10명 중에서 내가 조합을 이용해서 3명을 뽑겠다. 이게 끝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안 뽑힌 애들은 몇 명이야? 7명 아니니?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야 되나?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여행을 갈 3명을 뽑는 거랑 10명 중에 여행을 가지 않을 7명을 뽑는 거랑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여행 갈 3명을 뽑게 되면 나머지 7명을 여행을 안 가는 거잖아. 그치? 맞니?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인원수도 결국은 조합의 개수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10, 17 이렇게 되겠죠. 맞니? 봐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 내가 3명 뽑았어. 10명 중에 내가 7명을 안 뽑았어. 안 뽑는 애들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해되니? 여행을 안 갈 7명을 뽑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계산을 해봐. 어떻게 되냐면요. 10, 9, 8 나누기 뭐가 돼요? 3이 1 되죠?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 19, 8, 7, 6, 5, 4까지죠. 그쵸? 그 다음 뭐가 돼요? 7, 6, 5, 4, 3, 2,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7, 6, 5, 4, 7, 6, 5, 4, 5. 똑같죠? 맞아요? 똑같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0C 3이라고 했을 때 잘 봐. 이거 팩토리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봐봐. 팩토리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10 팩토리얼에 여기는 7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결국은 10C7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봐봐. 10 팩토리얼, 7 팩토리얼, 10에서 7 뺀 다음에 팩토리얼. 똑같죠? 여기도 대입해봐. 봐봐. 10C 3이면은 10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0 빼기 3, 즉 7 팩토리얼이죠. 근데 만약에 10C7로 해보자. 10C7. 10 팩토리얼, 7 팩토리얼, 10 빼기 7 하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결국 똑같다는 거야. 맞아요? 내가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10명 중에 뽑히지 않은 7명을 뽑는 거랑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여기 뒤에 있는 선택한 녀석의 개수는 더했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전체 서로 다른 n개랑 똑같아야 돼요. 괜찮아요? 봐봐. 내가 여기다가 10C3하고 여기다가 10C6 하면 같아? 다르잖아. 그치? 여기는 3하고 여기는 7을 더했을 때 결국 뭐가 돼야 돼? 합이 10이 돼야 돼요. 이걸 만족해야 이 경우가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중간하게 모자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사실 지금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도 할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번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네. 4번은요, 고3 때 배울 확률과 통계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많이 응용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X 쳐놓자. X 쳐놓자.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순열의 개념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니까 사실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죠. 그쵸? 우리가 그 전에 뭐 했어? 경우의 수 배우고 난잡수 배우고 조합이라는 게 뭔지 배우고 순열이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배웠지만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걸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럼 개념은 요게 답니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의 별표, 동그라미 4번의 X 쳐주세요. 저 지금 이거 많이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기본 문제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 건데 몇 번 볼 거냐면요. 1227번 보자. 1227번. 1227번. 1227번 보면요. 12C7이랑 뭐랑 똑같다? 12CR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둘이 더했을 때 합이 n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R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돼? 당연히 5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애초에 이런 거 상관없이 얘하고 얘가 뒤에가 똑같아도 당연히 같겠죠. 그쵸? 맞아? 그럼 5하고 7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아니래? 7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5만 찾으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1228번 보자. NC9랑 NC6이랑 똑같대. 뽑는 개수가 다른데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들의 합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전체 n개랑 똑같아야겠죠. 그럼 n은 몇이야? 15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조합이 더 단순하긴 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자, 1229번 말로 할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OC2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OC2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5 곱하기 4 나누기 2. 솔직히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죠. 현욱이 괜찮아? 자, 1230번 볼게요. 8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 청소단번 3명을 뽑는다. 8C3이 되겠죠. 876, 321.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쉬울 거고요. 그 밑에 것도 쉬울 거고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1233번만 잠깐 보자. 1233번. 1233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만 뽑았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사건이 뭐라고 돼 있어? 나는 10장의 카드가 다 있지만 나는 짝수 중에서만 뽑겠다 이거잖아. 그치? 맞니? 근데 짝수가 몇 장 있을까요? 5장 있겠죠? 이 짝수 5장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3개를 뽑아야 반드시 짝수만 뽑히겠죠. 맞니? 맞잖아요. 그쵸?
무조건 짝수 중에서 뽑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5C 3이 되면서 자, 근데 은채야 5C 3은 결국은 5C 2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결국 몇 가지? 똑같이 1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야. 계산하기 좀 더 빠르게. 예를 들면은 막 민서가 99C 막 90 뭐 1 계산하고 싶어. 이거 다 계산한다고. 바보잖아, 그치? 맞아? 99C 뭐 하는 게 8로 하는 게 낫겠죠? 어이구, 중간만 읽으면 큰일 나겠네, 그치?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유형 들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넘어갈게요. 증명 안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때 따로 할 겁니다. 제가 순열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증명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사건을 보고 이거를 순열과 조합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부터 연구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걸 식을 풀어서 정리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냐 물어보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시험 2주 전에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증명하라고는 안 나오고요. 빈칸 뽕뽕 뚫어놓고 빈칸만 맞추세요.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심한 건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번. 자, 만족하면 자연수의 값. 자, 제가 뭐 하라고 했죠? 그냥 대입하세요. 유형 1번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어? n에다가 숫자 자연수 대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딴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저는 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1234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 NC2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N하고 마이너스 C2라고 돼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M 플러스 2C2라고 돼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한 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봐봐. 두 개 뽑아야 돼요. N 마이너스 1. 그 다음 나누기 몇 팩? 2팩토리얼. 자, 두 번째 거는 봐봐. N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 개 뽑아야 되니까 N 마이너스 1과 N 마이너스 2 나누기 몇 팩? 2팩토리얼. 자, 요거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n 플러스 2를 기준으로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나누기 몇 팩? 2팩토리얼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 약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야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냥 자연수 대입하는 게 훨씬 낫지, 그치? 자, 그리고 1235번 조심하자. 자, 계속해도 될까요? 자, 8CR하고 8CR-4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뭐야? R하고 R 빼기 4가 같을 때야. 얘들아, R하고 R 빼기 4가 같을 수 있어? 없죠. 그러면 R하고 R 빼기 4를 더했을 때 뭐랑 똑같아야 돼? 8하고 똑같은 거밖에 성립이 안 되겠네. 그치? 그럼 R은 6 나오겠죠? 뭐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36번, 1237번. 저는 개인적으로 대입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238번 9번, 1240번은 X. 문제 번호에다가만 작게 X 쳐주자. 자, 1241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조합이 어렵냐? 아니에요. 순열이 어렵냐? 아닙니다. 순열과 조합을 섞어서 문제 풀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순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촬영 전적으로 어려운 게 이거를 경우의 수까지 복합적으로 내게 되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케이스를 직접 나누고 거기서 이게 순열과 조합인지 판단해서 문제를 하는 게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앞에서 봐봐. 순열했어. 그럼 적어도 얘는 순서는 있는 것들만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우리가 조합을 배웠어. 순서가 없는 것들만 대부분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은 뭐야? 피날레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까? 하나 왜 그래? 뭐 ADHD야? 그러니까 이게 ADHD는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알죠? 다들 알죠? 그쵸? 좋습니다. 3분이면 고쳐요. 오뚜기 3분 하려면 끝이야. 가 아주 그냥 공포적인 모습 보여주면 돼. 그렇지. 그러면 저 종이만 봐도 손을 덜덜 떨고 바지에 오줌을 쉴래. 장난이고요. 옛날에 선생님이 군대에서 책을 읽을 때 그 제목이 뭐였죠? 리더십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조교했었어요. 빨간 모자 딱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돼지가 돼서 좀 안 그렇지만 그때 이제 그냥 시간 날 때 이제 연등이라는 걸 했어. 새벽에 공부하는 건데 리더십의 성공학이랑 봤어.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에 총 10가지가 있대. 사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몇 가지 됐어. 한 10가지로 생각할게. 이제 1위부터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1등이 뭐냐면 폭력에 의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장점, 단기간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단점,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의 그걸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효과는 좋죠. 하지만 효과는 좋죠. 그렇죠. 당연히고요.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합주반에는 플룻 연주자가 있어요. 플룻 P 맞냐? F냐 P냐? F 맞아요? F. 잘 몰라서 F. 5명이 있대요. 자, 바이올린 뭐야? V. 실수할 뻔했네. 자, 6명이 있다. 자, 그런데 봐봐. 플루트야? 플룻 아니야? 왜 그랬어? 플룻?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아무튼 뭐. 자, 봐봐. 플루트 연주자 3명, 바이올린 연주자 2명 뽑는다. 뭐라고 돼? 그냥 뽑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플룻 연주자 중에서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5C3.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서만 2명 뽑아야 되니까 6명 중에 2명 뽑아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연주회를 하려면 다 뽑아야 되잖아. 그치? 이 사건들을 곱하셔야겠죠? 현욱이 괜찮아? 넘어갈게요. 우왕 중요하당. 자, 1244번 보겠습니다. 자, 렛뜨고 해도 될까요? 렛뜨고. 자, 갑시다. 자, 현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일주일 동안 10-10을 뭐 하고 싶대. 자, 한 가지씩 운동한다라고 돼 있고요. 현수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의 경우의 수.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은 며칠 있죠? 7. 얘들아. 일주일은 분명히 7일이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가 존재하죠? 두 글자? 순서가 존재하죠. 맞죠? 이거 단순하게 조합 배운다고 생각해서 조합으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3일은 요가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3일은 조깅을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요가를 넣을 거야. 그치? 근데 요가라는 운동은 똑같은 요가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내가 이 7개의 요일 중에서 그냥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가, 여기다가 요가, 여기다가 요가를 넣는 거는 수면이 아니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요가를 할 수 있는 요일 3개를 뽑은 것 뿐이죠. 맞니? 요가에서 하는 운동이 다르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로 축약한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두 번째 볼게요. 3일은 조깅을 한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4개 있는 요일 중에 3일은 조깅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조깅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루가 남는데 그 하루에선 뭐 한대? 줄넘기랑 수영 중에 하나 한다. 그럼 2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 요일을 결정할 때 한 번에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는 곱해 주셔야겠죠. 현욱이 괜찮아요? 이랬어?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형이 몇 개냐면 12개밖에 안 돼.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끝내고 싶다. 자, 볼게요. 자, 1246번 보도록 하죠. 자, AB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ABC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봐봐요. 봐봐. A하고 B가 있고 C가 있고 추가적으로 7명이 더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합해서 10명이라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BC 떼고 총 7명이 더 있는 거죠. 다들 따라왔어?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이 5명을 선출할 건데 나 5명 뽑을 거다. 그럼 민서야, 이거 5명 선출할 때 순서 필요 있어? 아니죠. 그냥 뽑기만 할 거잖아. 그치? 근데 뭐라고 돼 있냐? ABC가 선출되지 않았대. 그러면 아직 자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쵸? 근데 ABC는 뽑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5명 뽑아야 되고 민서야, 이거는 7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7C2면 몇이야? 21이 되겠지. 40이 나누기 2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124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번. 자, 제가 B 플러스라고 해서 둘 다 풀어주긴 조금 그렇고 하나만 골라서 할게요. 알겠죠? 현호가 그럼 1249번 할까? 1250번 할까? 네가 골라줘. 40번. 네, 49번 볼게요. 현호가 왜 기분 안 좋아? 내가 아까 맞아야 된다고 해서 삐진 거 아니지? 그건 사실이야.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 중에 8개를 뽑는다. 그냥 뽑을 거래. 자, 근데
12의 약수가 적힌 공은 모두 뽑고 5의 배수가 적힌 공을 뽑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8개 뽑을 거다. 하나, 8개 뽑을 건데. 자, 12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5의 배수가 적힌 공을 뽑지 않는다. 자, 5 꺼져, 10 꺼져, 15도 꺼져, 그 다음에 20도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희야 몇 개 뺐어 우리? 네. 그렇지, 우리 이제 16개 남았어요. 우리 16개 중에 몇 개 뽑을 거야? 8개 뽑을 건데 그 중에 얘 약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6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는 몇 개 더 뽑아야 돼? 2개 더 뽑아야 돼. 그치? 맞죠? 자, 이미 6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아? 10개 남아있겠죠? 맞아? 그 남아있는 10개 중에 추가적으로 2개만 순서 상관없이 뽑아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2가 되니까 답은 어떻게 돼? 틀렸는데? 고민해볼게요. 12의 약수가 적힌 공은 모두 뽑고 5의 배수가 적힌 공은 뽑지 않는다? 17을 내가 10이라고 했네? 몇이냐? 45가 되겠죠. 그쵸? 죄송해요. 난 답이 틀렸길래 뭐 잘못한 줄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소거시킬 거 소거시키고 뽑아야 될 거 뽑아야 되고, 그쵸? 그 조건만 잘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경우의 수를 유난히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강사하면서 10년 동안 하니까 통계가 제일 쉽더라고요. 더 쉬운 건 없어요. 현재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옛날에는 기하, 미적분, 통계 있었거든요. 통계가 제일 쉽습니다. 실제로 쉽습니다. 양 자체가 적어요. 양 자체가 많이 적어요. 자, 적어도 보겠습니다. 적어도 1251 보도록 할게요. 자, 수사관정 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4명의 안전요원. 잠깐만. 수사관정 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4명. 오케이. 자, 어린이 5명, 그 다음에 어른이 4명 있다는 뜻이겠죠? 요 정도로 그냥 정리합시다. 괜찮니? 자, 그런데 고무보트에 탑승하는 훈련을 할 거다. 근데 9명 중에 4명이 먼저 고무보트에 탑승한다고 할 때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탑승하는. 그럼 봐봐. 내가 여기 보트를 만들 건데 보트에 그냥 4명을 태울 거래. 근데 보트에 앉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안전요원하고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어린이만 4명 들어갔을 때 또는 어른만 4명 들어갔을 때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경우 수에는 적어도 어린이나 어른 1명씩은 포함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전체는 그냥 9명 중에 어른, 어린이 상관하지 않고 4명을 선택하는 거죠. 맞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린이 5명 중에 어린이만 4명 들어갔을 때 어른 4명 중에 어른 4명이 전체에서 들어갔을 때를 뭐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겠다 이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4명 중에 4명 뽑는 건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 봐봐. OC 4라고 하는 거는 OC 1하고 똑같죠. 5명 중에 1명 뽑는 거는 당연히 경우의 수가 5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네. 얘들아, OP1하고 OC1은 개념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죠. 그쵸? 한 명을 뽑나 한 명을 뽑아서 나열하나 똑같은 거지. 그치? 누나 피곤하니? 눈이 맛이 갔어. 건강하자. 자, 1254번 보도록 할게요. 1254번.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수업하고요. 내일 9시에 또 보면 돼요. 네, 내일 9시 또 보면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말을 기다릴 거야.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 9시부터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해야 된다. 1254번 보겠습니다. 자, 12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에서 신문 인터뷰에 참가할 3명의 무용수를 뽑을 때에 자, 12명 중에서 내가 뽑을 거다, 몇 명 뽑을 거다, 자, 3명을 뽑을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녀가 있는데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1명 포함시킬 거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봐봐. 자, 내가 3명 뽑을 건데 여기에 여자가 1명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3명을 전체에서 어떻게 뺄까? 남자만 뽑았을 때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연히 뽑다 보니까 남자만 3명 뽑았어. 그거를 소거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물어볼게요.
12명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여자 남자가 몇 명인지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n명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을까? 남자를 r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12-r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계산하기 용이할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자만 3명 뽑았을 때를 계산할 거라고 했잖아, 그치? 맞니? 은성이 괜찮아? 자, 그럼 은성아, 내가 12명 중에 그냥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조합으로 쓰면 어떻게 돼? 맞아요. 사실 이거 기본적인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쵸? 이거죠? 근데 우린 뭘 하겠다고 했어? 그 중에 남자 R명 중에서 3명 뽑는 것만 뭐 하겠다, 빼겠다라고 했잖아. R 하면 헷갈리니까 N으로 바꿀게요. 죄송한데. 자, 그럼 NC3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죠. 맞니? 근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경우의 수가 몇이다? 210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 계산 제가 해야 될까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자, 제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풀고 있어요, 그쵸? 제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 개 많이 푸는 편이고요. 자, 일단 6번까지 하고 숨 잠깐 돌릴게요. 알겠죠? 6번까지 좀 진행하고 숨 돌릴게요. 자, 1257번 보겠습니다. A랑 B를 포함한 7명이 있대요. 이게 뭐죠? 아, 고민되네. 네, 그냥 어려운 거 하나로 퉁치겠습니다. 자, 1257번 보면요. 근데 얘들아, 그런 건 있지 않냐? 특히 이제 경우의 수 쪽이 기본 문제랑 뒤에 있는 시험 문제랑 난이도 갭이 좀 크죠? 생각보다, 그쵸? 그죠? 막 처음엔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게. 자, A, B를 포함한 7명이니까 A, B를 제외하고 5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봐봐, 이거 뭐라고 돼 있어?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이거 순열이잖아, 그치? 맞아, 일단 순열이야. 근데 뽑아서 세운다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뽑는 것 자체는 조합이죠, 그쵸? 뽑는 것 자체는 조합이야. 자, 그런데 A, B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이웃하게 세운다. 자, 조건이 2가지죠. 첫 번째 뭐야? A, B를 뽑을 거다. 괜찮니? 자, 뽑는 거에 집중해봐. 얘들아, 봐봐. 뽑는 거에 집중하자. A 뽑았어요. 순서 아니야. 그냥 뽑은 거야. B도 뽑았어요. 뽑는 거에 집중해. 자, 그러면 우리는 5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으면 돼, 현우가? 5명 중에서 3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처음에 뭐에 집중하자고 했죠? 뽑는 거에 집중하자고 했죠? 그럼 A, B, C하고 X, Y, G라고 하자. 괜찮니? 그러면 이 5명을 다시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되잖아. 근데 5팩토리얼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A, B를 뽑고 얘네들을 이웃하게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웃하면 몇 명 취급? 한 명 취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인데 A, B 자체가 순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치? 곱하기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모든 상황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다 경우에서 따져야 돼요. 알겠죠? 따라오셨나요?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내가 대각선으로 찍으면 그냥 대각선으로 보세요. 자, 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 끝내진 않을 거고요. 다 끝낼까? 아니야. 오늘 9번까지 할게요. 9번까지. 9번까지 했습니다. 행렬은 하루 만에 끝날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끝나겠네? 네, 원장님이 잠시 저를 찾아서 네. 수업이 있구나. 근데 왜 11분? 이거 이게 더 얘는 왜? 얘랑 이웃한 거랑 그러면 얘가 폰을 치고 그럼 얘네들이 얘네가 두 개가 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얘네들이 주목했을 때 봐봐 얘네들 세 사람이 있어. 그럼 3패? 그럼 2패. 얘는 둘 다 주목했을 때 둘 다 이웃할 때랑 얘만 얘들 불러가지고 포함되게 빼라고.
빼면 이 중에 그거 이거 쓰는 게 이게 칠십. 왜 빼기를 못해? 너무 36.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영상은 원테이크로 가야지, 귀찮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258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12시간째 수업하니까 빡세네요. 네. 자, 갑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다. 자, 8개 점이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있대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런데,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그럼 봐봐. 이렇게 가자.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원의 형태면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위에 점이 8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서희 이거 보고 웃는 거야? 명품 강의 보고 눈물 흘리는 거잖아. 지금 이게 경우의 수구나 또르. 자, 할게요. 자, 근데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아니라 직선을 하나 정의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할까? A에서 B를 찍는 거랑 B에서 A를 찍는 거랑 직선은 똑같죠. 맞니? 그럼 결국 우리는 8개 중에서 몇 개? 그냥 2개 선택하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1260번 볼게요. 1260번 잘 봐. 자, 오른쪽 그림의 구각형에서 그럼 꼭지점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자, 점 9개로 구성된 도형인데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 구하겠대. 잘 봐. 잘 봐. 앞에 봐. 그럼 대각선의 개수 그냥 빠르게 갈게요. 9개의 점이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대각선이라는 건 2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이잖아. 그치? 그럼 그 9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 중에 이렇게 이어서 만든 거는 대각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이웃하지 않은 2점을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구각형이니까 변이 몇 개 있어? 9개 있죠. 그 변의 개수만큼 보여주면 돼. 빼주면 돼. 괜찮니?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내 말은 책에 공식이 나와 있어. 무슨 NCR 빼기 N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희 중학교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그것도 이거다. 원리가 이거야.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거 대각선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맞아?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2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NC, 4C가 몇이야? 6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대각선 2개. 그럼 그 중에 4개 빼는 거죠. 이게 모서리의 개수야.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잘 봐.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여러분? n-3입니다. 이거였어요? n-3 여기다가 나누기 2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의 정체가 뭐냐? 잘 봐. 이것도 경우의 수입니다.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돼. 그치? 근데 이웃한 2점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하나 남지. 그쵸?
이게 대각선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4 곱하기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대각선은 몇 개야? 2개죠. 이렇게 선택해서 근나, 이렇게 선택해서 근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얘를 이거 나누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육각형이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럼 6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얘 선택했어. 그럼 이육한 2개 안 되니까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근데 이렇게 그나 똑같지. 나누 2에. 그럼 이게 우리가 찾던 n-3 나누 2. 이게 대각선 공식이에요. 이 대각선 공식도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배운 건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nc 2개 뽑고 n개 빼라고 했잖아. 이거 풀어서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요, 결국. 굳이 하진 않을게요. 번거로우니까, 그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방법으로 경우에서 하나를 뽑나? 아니면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뽑나? 당연히 여러분 조합을 배웠으니까 조합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겠죠, 그쵸? 왜? 변의 개수만 빼면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1262번. 그래, 좀 많이 할게. 숙제 있으니까. 자, 좀 대충 쓸게요. 오늘 컨셉은 정승제로 갈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쵸? 맞니? 또 5개야? 이렇게 있네.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다고?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선분 위에 점이 5개씩 있다.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봐봐. 해도 돼요? 자, 그럼 봐봐. 점이 몇 개 있어? 점면 생각하자. 점 몇 개 있니? 10개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점 10개 중에서 직선을 하나 정의하려면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선택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분명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오류냐? 봐봐. 여기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게 되면 직선이 그냥 하나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점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행위는 그냥 하나 취급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뽑나 얘를 뽑나 직선은 하나야.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맞니? 그거를 빼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다 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하나의 직선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더해야겠네. 맞니? 근데 반대편도 직선 하나 있죠. 그걸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문제 됐어? 응. 선생님 괜찮아? 이 정도만 할게. 오늘 이 정도만 할게. 기초 도형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도형 더 넘어가면 오늘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짧게 끊고 갈 거고요. 숙제 체크하세요. 자, 1219번부터 중간에 그거 빼라고 했죠? 증명하는 거 빼고 1262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83번부터 도형 전까지니까 1291번. 자, 1291번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런 거 되게 하기 싫게 생겼죠, 그쵸? 1291번. 재밌어요. 그냥 집 그림 그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바로 그냥 숙제 해주세요.